자, 요 6번 문제는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의고사에서는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문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40번 유형의 문제입니다. 40번이고요. 이 유형의 문제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요약문 완성 형태의 문제다라고 불러요. 이 지문 위에 있는 요 지문을 요렇게 요약을 해 놓고요. 핵심이 되는 두 단어에다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고 주제문을 구성하는 핵심 단어 두 가지를 요 아래에서 찾아서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유형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해석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문제의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좀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이거 윗 문단을 요약해 놓은 요약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주제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문에서 핵심 단어 두 가지만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핵심 단어가 아닌 다른 그 문장의 단어들을 읽고서 이 지문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요거를 좀 파악을 먼저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먼저 읽어보시면 student, 학생들은요 ten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search for는 탐색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동사로 보셔도 좋고요. 자,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탐색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요. 자,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요건 명사를 수식하는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불렀죠. 자, 그럼 요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목적어 자리가 될 거고요. 그럼 뭐뭐하는 정보를 탐색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이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의 existing,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기존 attitude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기존 태도를 뭐뭐 해주는 정보를 탐색해보는 경향이 있대요. and 그리고요 try to avoid information. 그럼 잠깐만 여기 나오는 이 말 정보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정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어떠한 정보는 찾으려고 하고 어떠한 정보는 피하려고 하는지. 내가 위에서 글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어떠한 정보는 찾으려고 하고 어떠한 정보는 피하려고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내가 찾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아래 단어 정리되어 있는 거는 혹시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 체크하면서 한 번씩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In one study, 전치사 명사는 이렇게 묵작을 했어요. 한 연구에서 a psychologist, 한 심리학자가 provide, 우리 어제 했던 지문에서 regard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뭐죠? 우리 동사는 뜻만 외우지 마시고 이 동사가 뒤에 달고 나오는 형태를 같이 암기하셔야 편합니다. 특히 어제 봤던 그 동사 regard는요. 이 A가 상당히 길게 나와서 as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어제 거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regard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regard A, 그 다음에 A에 대한 수식어, 그 다음 as B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뭐뭐를
이 를에 해당하는 말을 명사 목적어를 쓰고요. 이 명사 목적어를 수식하는 말을 또 이렇게 길게 집어넣어서 A, as, B라는 형태에서 이 as를 찾기 힘들게끔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장은 자꾸 이렇게 뭔가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문장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오셔서 얘는 A with B라는 형태를 썼을 때 A with B인데 A 자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provide with라는 것이 바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 그러면은 A에게 B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A는 짧으니까 학생들에게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치사 명사가 또 나왔으니까 또 묶을게요. 전치사 명사는 묶으면 선생님 부사가 되는 거라며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 전치사 명사가 있으면은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정리를 합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보통 되는데 한 2대 8 또는 뭐 3대 7 정도의 비율로 부사가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미약하지만 있기는 있다. 그럼 얘는 정보는 정보인데 뭐뭇에 대한 정보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managers. 매니저는 관리자라는 뜻이죠. 자, 관리자의 job performance, 업무 성취 이 정도로 가볼까요? 자, 관리자의 업무 성취에 관한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답니다. Later, 나중에 학생들은요, were asked to.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요 형태 그대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원래 ask라는 동사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중학생들 또는 예비 고1 학생들한테 ask가 무슨 뜻이니?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묻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ask가 묻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오거나 또는 명사 목적어가 하나 오는 경우에 뭐뭐를 묻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묻다 또는 ask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으니까 동사를 BPP라는 수동 형태로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어떻게 하라는 소리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주어는 뭐뭐 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형태의 수동 형태인데 이 수동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be asked to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그냥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독해를 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갈게요. 나중에 그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답니다. 뭐 하도록이요? evaluate 몰랐으면 외워야죠.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평가하도록 뭐를 평가합니까? 이 성취도를 여기서 성취라는 건 그 관리자의 직업 업무 성취를 말하는 거였죠. 자, 관리자의 업무 성취를 평가하도록 요청을 받았고요. and decide 그리고 결정하도록 요렇게 병렬 관계를 형성을 하겠네요. 자, 동사 decide 다음에 if가 왔어요. 자, 동사 뒤에는 보통 뭐가 오는 거라 그랬지? 성률이 듣고 있으면 대답해 볼까? decide 뒤에는 보통은 뭐가 오는 거야? 그렇지. 목적어가 오는 거잖아. 목적어는 명사인데 그러면 명사절을 만드는 if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다?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건 부사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명사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럼 뭐인지 아닌지 그 관리자의 contract, 계약 정도가 될 거죠. 계약이 should be renewed. renew는 갱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new가 뭔지 알죠? new는 새로운이고요. renew는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다니까 계약을 예를 들어서 1년간 뭐 물건을 공급해 주세요. 이건 계약이잖아요. 1년이 지나서 1년 더 연장합시다. 이걸 갱신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의 여기서 계약이라는 건 이제 근로계약, 근무계약이겠죠. 그 관리자의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should be renewed. 갱신이 되어져야 하는지 아닌지죠. if는 인지 아닌지라 그랬으니까 갱신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한 관리자의 업무 성취에 대해서 들었어. 예를 들어서 JKS라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JKS는 저예요. JKS라는 그냥 좀 작게 씁시다. JK라는 관리자가 업무 성취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올해에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계약을 100만 원어치 계약을 따왔다고 칩시다. 이게 저의 업무 성취겠죠. 자, 나중에 그 학생들, 여러분들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계약을,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에 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준 거겠죠. 그 성취를 평가를 해보는 거야. 야, 우리 회사가 한 해 매출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의 이익을 갖다 줬어? 그럼 대단한, 회사 전체 수익의 절반의 수익을 가져다 준 거니까 괜찮은 업무 성과를 거둔 거죠. 또 반면에 우리 회사가 1년에 2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내 그 중에서 100만 원 이득을 가져다 줬어? 뭐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네요. 뭐 하여튼간 이런 성취라는 것을 평가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야, 이 관리자의 계약, 근무 계약을 다시 새롭게 우리 회사를 위해서 1년 더 근무를 해주세요, 2년 더 근무를 해주세요 라고 갱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오케이. 자, the main experimental condition. 컨디션이라는 말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상태, 상황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상태, 상황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컨디션, 상황이요 이러지 마시고 조건이요 이렇게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실험의 주된 조건은요 was 다음과 같았습니다. whether는 요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위에 우리가 봤던 if랑 똑같은 뜻이죠. Whether this decision could be reversed. 주된 조건은 뭐였냐면 이 결정은 뭐니? 갱신합시다 또는 갱신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이 reverse는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뒤집어버리다, 뒤집다, 되돌리다. 그러면 잠깐만 계약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뒤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실험의 주된 조건이었대요. 자, it was said to be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it 앞에서 지칭하는 말이 있을까요? it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나온 말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여기서처럼 뒤에 나오는 말을 받든가.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겠네요. 그럼 to 이하라고 말하여졌답니다.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로 보기보다는 it이 이러한 결정이라고 보는 게 맞네요. 이 결정을 it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갱신을 할지 말지 그 결정은요 뭐라고 말하여졌냐면 either A or B입니다. This definitive 이건 결정적인 거나 또는 either A or B는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결정적인 이라는 뜻이고 얘는 잠정적인, 임시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 이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적이거나 또는 잠정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여졌답니다. once 얘가 접속사로서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뜻이에요. once가 접속사로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온 형태가 되네요.
자, 일단 참가자들이 had made, 만들었대. 뭐를? Their definitive or tentative decision. 자, 그들의 결정적이든 잠정적이든 그 결정이라는 것을 일단 하고 나면 뭐에 대한 결정을 했나요? 역시 전치사 명사로 묶어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뭐에 관한 결정을요? 그 관리자의 운명. 여기서 관리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계약의 갱신 여부겠지. 계약을 내년도에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이든 또는 결정적인 결정이든 선생님 잠정적인 결정, 결정적인 결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계약을 갱신하고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실험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계약이 잠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결정적인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것은 항상 실험군과 대조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치? 실험이라는 걸 할 때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서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에 조건 하나만 바꿔놓는 거지. 여기는 A 조건이었는데 여기는 B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얘는 계약의 조건을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조건이고요. 여기는 계약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잠정적인 조건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 그 관리자의 운명에 대한 결정이 결정적인 결정이든 잠정적인 결정이든 일단 그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 그들은 참가자들입니다. were given, 받았습니다. 기회를 받았죠. 어떤 기회를 받았나요? to 이하, 즉 examine, 조사, 연구하다란 뜻이고 additional, 추가적인 new, 새로운, 됐죠? 그에 대한, 여기서 그는 그 관리자네요. 그죠? 관리자에 대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조사할 기회를 받았대요. 상황 따라오셨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자, 지금 우리는 관리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관리자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내리고 난 다음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했고요. 근데 그 계약의 갱신 여부를 얘는 그냥 한번 결정하면 그냥 지켜야 되는 거고 얘는 중간에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잠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번에 이제 뭘 하도록 했냐면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요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대요. 예를 들어서 그 관리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하급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하급 직원들의 평판, 관리자가 평소에 좀 어땠어요? 업무 능력은 어땠고 이 팀을 꾸려가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라는 하급자에 대한 평판, 이런 것도 추가적인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평판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대요. 됐죠? 자, 각각의 piece of information 그랬습니다. each piece, 이때 piece는 우리 정보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셀 수 없는 명사는 water, 이런 거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water라는 말을 셀 수 없는 명사다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조수사라 그래서 물 한 잔, 이렇게 a glass of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요거를 세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놈 자체는 셀 수 없어도 이 물을 담는 유리잔은 셀 수가 있으니까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이런 식으로 요거를 세는 명사로 바꿔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정보라는 것도 informations, two information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라는 거에 해당하는 게 piece입니다.
우리 보통 사전 찾아보면 조각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정보 하나라고 할 때 피스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각각의 정보라는 것은 clearly labeled. 자, 라벨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라벨, 그 표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표딱지를 붙여놨대요. clearly하게, 분명하게 표딱지를 붙여놨답니다. So that, 그래서 학생들은 알았대. 뭐인지 아닌지를 알았대. 이것은 정보입니다. comprised, 구성하다라는 뜻이고요. A positive or negative evaluation. 자,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평판을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평판에다가 이미 정보를 그러니까 표딱지를 붙여놓은 거야. 긍정적 평가, 그 관리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 사람은 어땠고요. 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렇게 표딱지를 붙여놓고 부정적 평가에는 이러저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학생들은요, could choose,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which, 어느 것이라는 뜻입니다. 5 positive and 5 negative description. 자, 5개의 긍정적이고 5개의 부정적인 묘사 서술 중에서 어느 것을 그들이 원하는, 읽기를 원하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읽고 싶어 했어. 자세하게 뭐를 읽고 싶어 했냐면 여기를 읽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묘사 서술인데 5개는 긍정적인 서술이었고 5개는 부정적인 서술이었던 거야. 그 5개씩 도합 10개의 서술 중에서 어느 것을 읽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나는 긍정적인 거 읽을래요. 나는 부정적인 거 읽을래요. 이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학생들은요, 괄호 열고 수식어가 되겠네요. had made the final decision. 자, 최종 결정이죠. final decision 그러면 최종 결정입니다. 최종 결정을 했던 학생들은 selected, 선택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했었 4번 지문이었나요? 거기서 as 비교급에 대해서 했었는데 as 비교급인데 선생님 뒤에 눈 씻고 찾아봐도 뒤에 as가 없는데요. 비교 대상을 안 쓰는 비교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배수사라는 게 들어가서 2배나 많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헷갈리시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은 비교급이 헷갈리면 비교를 없애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없애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앨게요. 자, 그럼 갑니다. 선택했대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선택했대요. 어떤 정보를 선택했냐면 correspond to는 한 단어예요. 뭐뭐과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결정과 일치하는 그런 정보를 선택했답니다. 그들의 결정과 일치하는 선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야?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나는 계약을 갱신할래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계약을 갱신할래요 라고 결정을 했던 사람은 계약 갱신했으면은 그러면 이 결정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했겠어?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했겠어? 긍정적인 정보를 읽겠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결정을 내려놓고 내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had made a reversible decision.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던 그러면 잠깐만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던 definitive decision을 했던 사람이고 여기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reversible, 즉 tentative한 decision을 내렸던 학생들이겠네. 그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던 학생과 결과를 못 뒤집는 학생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봤잖아요. 자, 그 학생들은 보여줬습니다. 거의 impartial selection. impartial은 공평한이라는 뜻이에요. 공평한 선택을 보여줬대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에 공평한 선택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얘는 나는 결정을 못 바꾸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결정을 못 바꾸니까 내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내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결정과 부합하는 그런 정보를 더 읽으려고 했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학생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거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도 같은 비율로 선택을 하고 정보를 얻어봤다. 그랬더니 야, 이건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면 자기는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요약문 가봅시다. 자, 학생들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했나요? 그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correspond, 일치하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아야겠는데 어떤 단어가 일치하다라는 뜻인가요? 이게 일치하다라는 뜻이고 요건 무시하다, 요건 왜곡하다라는 뜻이네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될 거고 and try to avoid, 어떤 정보를 피하려고 했나요? 그들의 태도와 요 단어는 조금 어렵다. compatible, incompat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compatibl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양립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양립할 수 있는. 우리 남학생들 중에서 컴퓨터 좋아하는 학생은 호환 가능한 이런 뜻이거든요. 호환,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메인보드, 컴퓨터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아무거나 막 갖다 낀다고 막 작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서로 나란히 세워놓을 수 있다. 서로 나란히 세울 수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서로가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세워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incompatible은 얘가 부정접두하니까 양립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될 거고, 그럼 그들의 태도와 양립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들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피하려고 하고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는 추구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러한 내용을 가진 그런 지문이 꽤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왜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야, 너 물건 떨어졌어 하고 내가 떨어뜨린 볼펜을 이렇게 주워줘요. 근데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진 볼펜을 그냥 주워준 것 뿐인데 쟤도 나를 좋아하나 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보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결국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도 좀 갖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번 소재로 다루어졌던 거니까 다음번에 혹시 또 비슷한 소재가 나오면 이거라고 해서 글을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좀 갖춰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할게요.